가수 정수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루머가 모 기업 회장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아 500억을 받았다는 루머입니다. 그런 루머 때문인지 과거 정수라가 한참 방송을 쉬면서 얼굴을 좀처럼 보여주지 않던 시절, 왠지 정수라는 어디에선가 마음 편히 럭셔리 라이프를 즐기며 잘 살고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정수라는 평생 인생의 모진 풍파를 정통으로 맞으며 힘겹게, 그리고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만큼 고통스럽게 그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정수라의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 스토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963년생으로) 올해 나이 61세가 된 정수라는 초등학교 5학년 때인 1974년 한국일보가 주최하는 제1회 한국가요제에서 함중아 작곡의 CM송 종소리를 불러 인기상을 수상하면서 12살의 어린 나이에 가수로 데뷔했습니다. 정수라의 아버지는 어묵 공장의 공장장이었는데 정수라가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부터 중풍으로 고생하시다가 결국 정수라가 중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죠. 당시 정수라의 큰언니는 반신불수로 평생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중학생 오빠가 가족의 생계를 위해 학원마저 포기해야 했었고, 어렸을 때부터 노래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던 정수라 역시 사실상 아버지의 빈자리를 대신해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하며 가수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당시 미성년자는 활동에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정수라는 성인이 될 때까지 광고, CM송과 만화영화 주제가 등을 부르며 얼굴없는 가수로 활발히 활동했는데, 그때 정수라가 불렀던 CM송만 1000곡이 넘는다고 하니 그야말로 정수라는 어렸을 때부터 다른 또래 친구들처럼 해맑게 마음 편히 놀아보거나 사춘기 투정을 부릴 여유도 없이 그렇게 가족을 위해 어렸을 때부터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학창시절을 보내게 된 것이죠. 그렇게 성인이 된 정수라는 1982년 드디어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1집 타이틀곡 그런 사람이 나는 좋아로 본격적인 가수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다음 해인 1983년 정수라는 아 대한민국이라는 곡으로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되었죠. 이때 정수라의 나이 21살이었습니다. 아 대한민국은 가사의 특성상 처음에 나왔을 때도 그 인기가 대단했지만, 특히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 등을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면서 그 인기가 절정에 달해 제2의 애국가, 국민가요 등으로 불리며 수년 동안 가수 정수라에게 큰 인기와 영광을 선사해준 고마운 곡이 되었습니다. 아 대한민국 외에도 정수라는 1986년 영화 외인구단의 주제가로 사용된 난 너에게와 1988년 환희 등을 메가히트시키며 명실공히 1980년대 가요계를 대표하는 여자 가수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당시 정수라는 지금의 뮤직뱅크 격인 가요 톱10에서 1위를 21번이나 차지했을 정도로 독보적인 슈퍼스타였습니다. 무명 시절에 서러움 없이 정수라는 가수로 데뷔하자마자 최고의 인기 가수로 등극이 되는 행운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노래만 할 줄 알았던 20대의 정수라는 세상 물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그렇게 매니저에게 모든 걸 일임해 놓은 상태에서 정수라는 믿었던 매니저에게 배신을 당하고 뒤통수를 맞게 됩니다. 당시 정수라는 사람이 너무 무섭고 감당이 안 돼서 노래를 그만둘 생각까지 했을 정도로 사람에게 큰 상처를 받고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충격에 빠져 헤맸었다고 하죠. 그때 정수라의 나이가 28이었는데, 그래서인지 정수라는 1988년 환희를 히트시킨 이후에는 별다른 TV 활동을 하지 않고 대중에게서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국민가요를 불렀던 엄청난 스타가 어느 순간 TV에서 사라져버렸으니 그녀를 둘러싸고 괴상한 루머가 생길 수밖에 없었죠. 당시는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다 카더라 통신이 그대로 사실처럼 받아들여졌는데, 그때 나온 루머가 정수라가 모기업 회장의 아이를 낳았고 그래서 방송에서 모습을 감췄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정수라는 기업 회장으로부터 500억을 받았다는 둥, 그 기업의 계열사 병원과 백화점의 이사진에 정수라의 이름이 올라갔다는 둥, 수많은 루머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돌기 시작했죠. 심지어 정수라가 대중의 눈을 피하기 위해 개인 헬리콥터를 타고 그 백화점의 옥상으로 이동하며 주주총회 등에 참석한다는 소문까지 나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시기 정수라는 친오빠의 권유로 다시 한번 가수로서 힘을 내보겠다는 생각을 했고, 미국으로 건너가 마이클 잭슨의 형인 저메인 잭슨과 함께 듀엣으로 노래를 부르고 음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991년 정수라는 저메인 잭슨과 듀엣으로 4곡의 노래를 발표했지만 큰 인기는 얻지 못했죠. 그런데 그때 마침 국내 가요계에는 서태지와 아이들이 등장하며 가요계의 트렌드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상황이었고, 그렇게 정수라는 1990년대를 이렇다 할 방송활동을 하지 않은 채 3, 4년에 한 장씩 음반을 발표하며 뜸하게 가수 활동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동안 정수라는 40이 넘어서까지 결혼할 인연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정수라는 홀어머니와 장애가 있는 언니를 돌보며 함께 쭉 살아왔기 때문에 사실상 가족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면서 결혼은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자신의 개인 행복을 잊고 살아왔던 것이죠. 그렇게 결혼은 자신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정수라의 마음에 어느 날 변화가 찾아옵니다. 정수라는 2005년 가수 변진섭의 소개로 9살 연상의 건설사 대표 사업가 장씨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정수라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두 사람은 2006년 서둘러 결혼식을 올렸고, 당시 정수라의 나이 43이었습니다. 정수라는 초혼이었고 장씨에게는 2 자녀가 있었고 재혼이었죠. 결혼을 결심한 배경에 대해 정수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사실 저에게 콩깍지가 씌워져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혼자 살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오랫동안 제가 챙겨야 할 가족들과 살다 보니 그것이 때로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기도 했었고, 어떻게 하면 혼자 살아볼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순간도 솔직히 있었는데, 저에겐 결혼이 바로 그 기회라고 생각이 들었었죠. 사실 그 당시에도 제 주변에서 상대방에 대해 좀 더 잘 알아보고 신중하게 결혼을 결정하라며 우려를 표한 분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오히려 결혼을 꼭 하겠다고 밀어붙였죠. 라며 결혼 배경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수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루머에 지치기도 했고,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며 때로는 쉬고도 싶었지만 항상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의 무게감을 느끼며 버텨온 정수라에게 9살 연상의 남자친구 장씨는 자신이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그런 든든하고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줄 것만 같았던 것이죠. 나이 40을 넘어서야 비로소 정수라는 이제 나도 누군가에게 보호를 받고 누군가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평범한 한 여성으로 소소한 행복감을 느끼며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눈에 콩깍지가 씌워진 상태로 정수라는 2006년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덜컥 장씨와 결혼식을 올렸고, 늦은 결혼이었기 때문에 아이를 갖기 위해 2년 동안 노력을 했지만 아이는 생기지 않았다고 하죠. 정수라는 결혼 후 남편에 대한 조금의 의심도 없이 남편 사업이 곧 가정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물심양면으로 남편 사업의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내조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5년 정도 지나고 나니 드디어 남편의 실체가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수라는 자기는 정말 사랑해서 결혼을 선택했지만 상대방은 나를 사랑해서가 아닌 그저 이용 가치로 생각하고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하죠. 정수라는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또다시 배신을 당했다는 생각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이후 1달 반 동안을 소주와 라면만 먹으며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정신줄을 놓고 지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정수라는 2011년 남편과 별거에 들어갔고 2012년 결혼 6년 만에 장씨와 이혼하게 되는데, 그때 두 사람이 함께 살았던 방배동 신혼집은 물론 결혼 전 정수라가 어머니와 언니와 함께 살았던 이촌동 아파트까지 모두 날리게 됩니다. 당시 시세로 20억이 넘는 거액이었고 정수라가 가진 전 재산이었습니다. 나이 50의 정수라는 이혼의 아픔과 함께 인생이 다시 리셋되는 잔인한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2012년 정수라의 남편 장씨는 사기 혐의로 전격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시공계약을 대형 건설사와 체결할 것이니 돈을 빌려주면 사업의 설비공사 도급을 받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5억 5천여만 원의 돈을 받아 챙겼다고 하죠. 그렇게 정수라는 사기 결혼의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큰 상처를 받은 채 당장 가족들을 데리고 나와 어디로든 이사를 해야 했지만 돈이 없으니 그야말로 앞이 캄캄한 암흑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때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다고 하죠. 그렇지만 연세가 드신 어머니와 거동이 불편한 언니가 눈에 밟혀 차마 죽지도 못하겠고, 자기 때문에 가족이 살던 집에서 쫓겨나오게 된 힘든 상황에서 나 혼자 편하자고 모든 걸 내려놓을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돈이 나올 데가 없어서 정수라는 매일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걱정을 해야 했죠.
게다가 정수라는 평소에도 자기가 남에게 돈을 빌려주면 빌려줬지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는 말을 못하는 내성적인 성격이라고 합니다. 가뜩이나 이혼으로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구구절절 자신의 처지를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용기는 더더욱 없었죠. 그런데 그때 뜻밖에도 머나먼 미국에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정수라가 미국에서 공연을 하던 당시 정수라의 공연을 보러 왔던 남성 팬이었는데 이후 그의 온 가족이 정수라의 팬이 되어 가끔씩 안부를 물으며 지내왔던 사이라고 하죠. 그 팬은 정수라의 매니저 역할을 하던 정수라의 친오빠로부터 자초지종 사정을 듣고는 먼저 정수라에게 연락을 해오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누나, 내가 돈을 마련해 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마음 같아서는 더 많이 빌려주고 싶지만 이것밖에 빌려주지 못해서 미안해. 라며 정수라에게 당장 필요했던 이사 자금을 마련해 보내줬다고 하죠. 그렇게 뜻밖의 지인으로부터 기적적으로 도움을 받게 된 정수라는 팬에게 빌렸던 돈을 3년 만에 다 갚고 그 친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앞뒤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먼저 달려가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가족처럼 지금도 서로의 안부를 묻고 그 가족에게 경조사가 있을 때는 가서 노래도 불러주며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혼으로 6년 만에 다시 어머니와 거동이 불편한 언니와 함께 살게 된 정수라는 이렇게 사는 것이 나의 운명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죠. 정수라의 어머니는 2020년 90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도 불편한 몸을 이끌고 정수라의 밥상을 직접 차려주셨다고 합니다. 어머니 눈에는 평생 막내딸 정수라가 고생만 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늘 엄마로서 마음이 짠했던 것이죠. 정수라는 2012년 이혼 후 5년여간 경제적으로, 심적으로 전혀 여유를 느낄 틈도 없이 마음을 추스리는 데만 집중해 나갔다고 하는데 그렇게 2018년 정수라는 데뷔 35주년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때도 공연을 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가면 앞으로는 더더욱 가수로서 용기를 내지 못할 것 같아 정수라는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 용기를 내기 시작했죠. 그렇게 정수라는 데뷔 35주년 기념 디너쇼를 이틀간 개최했는데 감사하게도 티켓은 전부 매진되었을 정도로 반응은 뜨거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수로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 정수라는 이 시기 국제구호단체를 통해 일주일 동안 에티오피아에 해외 봉사를 다녀오게 되는데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인생의 교훈을 아프리카 아이들에게서 배우며 정수라는 내적으로 더욱 성장하게 됩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정수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어린이 3명을 만나고 왔어요. 항상 어려운 이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은 해왔지만 제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선 건 처음이었죠. 가서 보니까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집에서 탕물을 마시며 사는 아이들의 환경이 제가 겪어온 힘든 시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해 보이고 위태로워 보였죠.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은 자신이 책임져야 할 가족을 생각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제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최근에는 아이들이 집도 다시 짓고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나이가 돼서야 저도 부족하지만 남을 돕는 일을 했구나 싶어서 뿌듯했죠. 그렇게 자신보다 한참 힘든 사람들의 삶을 둘러보면서 정수라는 그동안 자기가 겪었던 힘든 상황에 그렇게 아주 죽을 만큼 힘든 상황만은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난 날을 추억하게 되었고 이후 정수라에게는 좋은 일도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미스터 트롯으로 트로트계의 황태자로 등극한 임영웅이 정수라의 노래 어느 날 문득을 부르면서 정수라의 노래 역시 역주행 신화를 기록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된 것이죠. 어느 날 문득에 대해 정수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노래는 제가 마음이 정말 힘들었을 때 발표한 노래예요. 그때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잘 부르지 못했는데 이제서야 잘 부를 수 있게 되었죠. 라며 힘들고 아팠던 순간들은 모두 추억으로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더욱 내면이 단단해진 채 정수라는 60대 인생 2막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61세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수라는 여전히 아름답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좋은 사람들만 만나고 행복하시길 응원합니다.